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쉽게 합격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우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아마 이 첫 번째 시간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좀 크게 먹고 오셨을 거예요. 내가 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반드시 단기간 안에 따리라. 이러면서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오셨을 텐데 처음부터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처음과 끝까지 일정한 수준의 에너지를 쓰다가 마지막 시험장에 갈 때 자기의 이제 모든 에너지를 마지막에 쏟으셔야 되는데 보통의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너무 많은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이게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3일도 못 가서 금방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힘이 다 빠져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사시대 파트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이지 마시고요. 조금 이렇게 가볍게 워밍업 한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강의 시작 전에 항상 매 강의 시작 전마다 여러분들이 미리 교재 내용을 한 번쯤은 좀 살펴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꼼꼼하게 보라는 게 아니라요. 약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내가 오늘 강의를 들을 거면 이제 들어야 되는 그 강좌 수만큼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목차 정도만 보셔도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들었을 때 훨씬 더 이해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얇은 노트를 준비한다. 뭐 이것도 뭐 좀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항상 이 한국사는 전체적인 흐름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낱개의 어떤 여러 사건이라던가 개별적인 인물, 뭐 여러 가지 뭐 지엽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너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막상 정작 굵직한 한국사의 전반적인 큰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좀 굵직한 흐름의 내용에 좀 어떤 중심 포인트를 잡아 드릴 텐데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옆에다 좀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이 인강으로 학습을 듣는 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다음에 이렇게 의자에다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쭉 이렇게 늘린 다음에 그냥 이렇게 영화를 관람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옆에다가 종이와 그다음에 펜과 그래서 몸과 머리가 항상 같이 조금 저랑 같이 바쁘게 좀 움직이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어떤 수업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몸을 가만히 움츠리고 있어서 듣는 수업은 잠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선사시대 파트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 기준 시험이에요. 개편되기 전에 고급 기준으로 3개년의 출제 비중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선사시대 파트는 약 4% 정도 차지하는데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약 한 2문제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사 파트는요. 보통 이제 첫 번째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의 어떤 중요한 특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열어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세 번째 문제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제 고조선이라든지 뭐 요런 나라들의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출제가 돼요. 아주 단골 주제가 되겠어요. 반드시 한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는. 자, 그럼 여러분 이 선사시대가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를 한자식으로 좀 바꿔서 표현을 해보게 되면요. 앞선자에다가 역사사자예요. 그런데 이 역사사자는 역사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기록이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기록보다 먼저 앞선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자체적인 기록이 없는 시대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이 시기에 우리가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기록들도 가장 처음에는 우리 중국의 역사서라든지 이런 데서 먼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자체 기록이 없는 선사 시대는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공부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기가 기록이 없는데 뭘 통해서 역사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유물과 유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구석기 시기 때 대표적인 유물은 뭐냐, 신석기 시기 때 대표적인 유물은 뭐냐, 청동기 시기 때 대표적인 유물은 뭐냐, 그 다음에 중심이 되는 이런 어떤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유적지, 집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전체적인 시대사적 흐름 말고요. 분야사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를 분야사로 나누게 된다면 정치와 그다음에 경제와
그리고 사회, 그다음에 문화,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사시대는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이 경제 파트예요. 아직 정치적인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경제적인 조건 자체가 사실 풍족하고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사적인 부분은 조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경제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부분을 공부하시게 되면 이 사회사까지 같이 한꺼번에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선사시대는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내가 이제 무언가를 섭취하고 경제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남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포커스 맞추시면 나머지 다 따라올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역사는 시기가 점점 발달을 할수록 정치적인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는 이제 주로 이 정치사에 좀 포커스 많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문화 역시 같이 점차적으로 이런 경제적인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게 되면서 문화도 굉장히 많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포커스 맞추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이 시대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시대에 대한 어떤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세로축은 생산력의 발전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가로로 넘어가는 축은 시대적, 시기적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울 어떤 시기를 좀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약 70만 년 전에 해당이 되는 구석기 시기. 자, 그리고 이 구석기 시기와 나머지 시기를 제가 구분을 지었어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 그 다음에 구석기 BC 8000년경에 해당이 되는 신석기. 자, 그리고 BC 2000년경쯤으로 추측이 되는 청동기. 그리고 BC 5세기 정도의 철기 시기.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고 시기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냐면요. 이 파트는 경제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먹고 사느냐, 경제 활동을 무엇으로 했느냐,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구석기를 제가 하고 나머지 시대를 이렇게 막대기로 딱 그어놨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이 구석기 시기는 자연경제 체제였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자연경제 체제는 더 쉬운 말로요, 자연에 의존하는 체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건데요. 주로 이 구석기인들은 사냥이나 그다음에 채집, 그리고 어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주어진 뭐 예를 들면 이제 날씨가 따뜻한 곳에 머물면서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실 열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따먹고 그다음에 물고기도 낚고 했겠죠. 그런데 날씨가 굉장히 추워져요. 그리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들은 기존의 환경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뭘 하게 되냐면 결국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경제를 보면 사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동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정착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그때그때 짓는 막집에서 살아가고 동굴이나 이런 데서 몸을 피신하는 정도의 어떤 사회생활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요. 나머지 시대는 자연경제 체제가 아니라요. 자, 이들의 어떤 생산력의 발전을 좀 한번 보실게요. 그래프로. 자, 이렇게 점프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점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자, 어떤 모습이냐? 신석기 시기 때는요. 바로 우리가 신석기 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비로소 이 신석기 시대 때는 농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 농사를 하게 되면서 이들은 어떤 사회적 모습이 보여지냐면 이들은 정착 생활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내 땅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작하면서 지내려면 이동 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정착 생활이 여기서부터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경제를 알면 사회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생산 경제 활동을 했다. 요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더 쉬운 말로는 이 시기는 의존 생활을 했다면 이 시기는 개발한다는 거죠. 개발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농경이나 목축 같은 것들. 그래서 그때그때 사냥을 통해서 잡아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가둬가지고 키우는 거죠. 그리고 정착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요. 바로 이렇게 자연을 개발하는 생산경제의 시스템으로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석기 시기 때는 신석기 혁명과도 같은 농사 처음으로 이 시기 때 시작이 되는데 조, 피, 수수와 같은 밭농사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청동기 무렵에 가게 되면 더 한번 점프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는 어떤 점프업을 하게 되느냐? 드디어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조피, 수수 같은 먹으면 금방 이렇게 꺼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곡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먹으면 배가 두둑하게 불러오는. 그래서 이제 먹다 보니 남는 잉여 생산물이라는 것도 점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잉여 생산물이 생긴다는 거는 더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이라고 하는 어떤 사유 재산에 대한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발생할까요? 계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기가 청동기의 사회적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철기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 더 발전을 하게 돼요. 자, 뭐가 나오게 되냐면 철제, 농기구가 나와요. 즉, 이 철제 농기구라고 하는 건요, 더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 단단한 철이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유입돼서 들어오고 농기구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깊이 가리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땅을 깊이 갈고 이 땅 밑에 있는 지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는 점점 더 잘 되겠고 비옥한 토지를 통해서 이런 생산력에 대한 어떤 증가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꼭 담고 가시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술술술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구석기. 자, 구석기 시기 때 도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우리가 사냥을 하고 막 하려면. 그래서 보시면 뗀석기예요. 자, 우리가 이 뗀석기는 무슨 표현이냐면 그냥 이때는 만들어진 도구가 막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큰 바위에서 뚝 돌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그냥 뗀석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시면 주먹도끼, 대표적으로 주먹도끼, 돌날집게, 순배찌르기 뭐 이런 거, 팔매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얘를 하나만 조금 더 구분을 할게요.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이 석기를 다듬는 어떤 기법에 따라서 구석기가 다시 전기와 중기와 후기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그 짱돌이 그냥 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들한테 이 어떤 그 돌을 이렇게 다듬는 수법 그리고 용도가 점점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 인류의 어떤 이 뇌가 굉장히 이게 발달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주먹도끼와 같은 요런 뭐 집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요 시기 주로 하나의 어떤 이 도구가요. 다양한 용도, 이 맥가이버 칼처럼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시기. 바로 요 시기가 전기의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의 도구가 하나의 쓰임새만 가져요. 그래서 뭐 이 시기는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자르고 찌르고 뭐 껍데기를 까고 이런 걸 다 같이 했다면 이 시기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하나씩 정해져 있는 거죠. 자, 요 시기는 중기. 자, 그 다음에 후기쯤 가게 되면요. 조금 더 이제 날카로운 여러 가지 일정하게 이렇게 쐐기를 박아가지고 일정하게 조각내서 다듬어서 내놓는 어떤 이런 순배찌르개와 같은 격지 같은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 요게 이제 구석기 후기에 보여지는 순배찌르개라고 하는 건데
쓴배찌르개는 이 밑에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쓴배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나무 막대기가 있으면 이 나무 막대기와 이 쓴배 부분을 연결시키는 이렇게 이어서 쓰는, 나중에 이제 보면 돌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 이음 도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도구가 굉장히 이제 점점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제생활 보실게요. 열매를 채집하고 사냥하고 어로 활동을 하게 된다. 여러분, 사냥이 되게 중요해요. 뭐 단백질이라든지 지방 이런 것들 섭취하기도 해야 하지만 인간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염분, 동물의 피를 통해서 염분을 섭취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수적인데, 근데 저 사냥은요, 물이 떼지어 다녀가지고 뭔가 뭐 거대한 이런 코뿔소나 맘모스 같은 거를 이렇게 잡으려고 무리지어서 막 다니는데 허탕치는 날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경제 생활이 보완이 되냐면 열매 채집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로 활동, 이런 것들이 반드시 쫓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석기 시기는 사냥, 열매, 어로와 같은 이런 활동을 이제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이동 생활을 또 해야 되겠죠. 동굴이나 막집, 그때그때 짓는 막집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정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무리지어서 다니죠. 자기의 몸을 보호하고 사실은 굉장히 무섭죠. 힘이 없고 이 시기는. 그리고 도구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떼지어서 무리지어서 다녀요. 그래서 무리지어서 이동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계급이 나타나기 전까지 지도자는 있는데 지배자는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연장자라든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이끌고 가기는 하지만 이들을 군림하는 지배자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술 활동이 있었을까요? 네, 예술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가끔가다 이제 나오는 유적지에서 발견이 되는 코뿔소 뿔에서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조각한다든지 뭐 이런 동물의 뼈, 특히 이런 데서 조각품 같은 것들, 바위라든지 이런 데 고래, 물고기 같은 것들이 새겨져 있는 것들이 좀 보여집니다. 자, 주요한 유적지는요, 대표적인 유적지를 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 충남 공주 석장리요. 남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시대 유적지인데, 저 공주 석장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구석기 시기 때 유적지가 전기, 중기, 후기, 이 전 시대를 아우르는 구석기를 전부 다 품고 있는 유적지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구석기의 백화점 같은 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경기 연천 전곡리,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 연천 전곡리,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자, 이게 굉장히 학계에 아주 큰 쇼킹을 안겨줬던 사건인데요. 이게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양날 핵석기. 그러니까 양쪽을 다 다듬은 수법이 보여지더라. 그래서 양쪽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더라. 이렇게 추측이 되는 이 주먹도끼가 그 이전에는 서구 쪽에서만 발견이 됐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런 양날 핵석기에 해당되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이 되지 않아서 서구의 문화보다 우리가 문화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 서구는 이미 이런 양날 핵석기를 쓰는 구석기 문화가 있는데 우리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경기 연천 전곡리에서 당시에 이제 주한미군으로 와 있던 그렉 보엔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 이제 여자친구랑 이 한탄강 일대를 이렇게 그냥 나들이를 하면서 다녔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다니던 도중에 발뿌리에 이게 걸린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그냥 돌덩이인가 하고 이렇게 치고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뭔가 이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조금 희한하다 이거죠. 근데 요거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주먹도끼가 바로 사실 시기적으로는 서구에서 발견됐던 저 주먹도끼보다 훨씬 시기적으로 우리가 앞선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고고학적으로 세계를 발칵 뒤집힌 사건이 바로 이 경기 연천 전곡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만난 그 여자친구랑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 그렉 보엔이라고 하는 주한미군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고고학을 전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 사실은 좀 알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유물이 출토됐던 유적지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네, 여러분 하나만 더 이야기해드리면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주먹도끼가 출토가 되니까
일본 쪽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일본도 자기들도 뒤처질 수 없다라고 해서 일본의 그 황금의 마이더스 손이다라고 해가지고 손을 대기만 하면 아주 그 유물이나 유적지 이렇게 다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는 한 고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고고학자가 우리 여기 이거 주먹도끼 나온 거에 쇼킹, 이게 완전 쇼크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의도적으로 저 유물을 몰래 땅구덩이에다가 이렇게 숨기고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쇼를 구성을 해서 또 한 번 이렇게 아주 그 대대적으로 망신을 당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학계에서는. 자, 보실게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석기 시대인데요. 이 중석기는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이게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석기가 전기, 중기, 그 다음에 후기. 근데 요게 이제 후기가 요렇게 맞물립니다. 그러면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요 시기. 그럼 여러분 요 중석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석기로 과도기를 넘어가서 신석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털이 많고 덩치가 큰 맘모스와 같은 큰 짐승은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날쌔고 빠른 토끼 같은 짐승들만 막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그럼 그런 짐승들을 사냥을 하려면 도구가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등장하는 도구는 이렇게 이제 이음 도구, 나무나 뼈에다가 꽂아 쓰는 날카로운 촉이라든지 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작이 돼요. 바로 이제 순배찌르기와 같은 것도 바로 요 시기 때 같이 맞물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막 앞에 처음에 나왔던 이렇게 주먹도끼 큰 거 말고 이렇게 촉을 끼워서 만드는 거죠. 돌창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나중에 저런 어떠한 이음 도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도구들이 여기가 이제 승배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으면 나중에는 이게 묻어져 있던 유물이 나무라든지 이런 게 다 썩고 나면 이렇게 촉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다, 아주 이렇게 작고 이렇게 잘 다듬어져 있는 석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잔석기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석기 시기로 넘어갈게요. 신석기 혁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뭘 하기 시작했다? 농사를 하기 시작했다. 자, 간석기예요. 도구 역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돌을 갈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돌을 어떻게 했어요? 떼었었잖아요. 그래서 뗀석기, 구석기는 근데 이 시기는 간석기입니다. 그래서 갈돌과 갈판 등의 조리도구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거 딱 발견하면 뭐 했구나. 이거 곡식 이렇게 갈아 쓰는 거거든요. 농사를 지었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시기 유물을 통해서 시기를 파악한다. 자, 그 다음에 식량을 조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빗살무늬 토기 이런 토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빗살 무늬가 들어가요. 이런 무늬의 형태가 이렇게 이제 무늬가 들어가는데 나중에 청동기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요. 대표적인 토기의 형태가 무늬가 없어요. 민무늬 형태가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 신석기 시기 때는 분포가 이 빗살무늬 토기가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빗살이 그어져 있을까? 빗금이 그어져 있을까? 좀 이렇게 학자들이 고민했는데 설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기는 이제 가마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또 토질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저렇게 빗살을 긋지 않으면 이게 그냥 완전히 다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초기에 신석기 시기 때는 이런 빗살의 형태가 보여진다는 거, 토기가. 여러분 그 도시락에서 소세지 반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세지 이렇게 했을 때 그 빗살 긋지 않고 그냥 막 기름에다 막 튀기거나 떡볶이 같은 거 그냥 막 튀기면 완전히 다 난리 나죠. 폭탄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빗금을 조금씩 골고루 굽게끔 이렇게 빗금을 긋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 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민무늬는 기본적으로 청동기, 철기 시기 때 대표적인 토기예요. 그러나 신석기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른 민무늬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수공업, 원시 수공업의 형태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옷 같은 거, 옷감을 짜서 만들어 입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데 가락바퀴와 뼈바늘 같은 거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락바퀴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실을 쭉 뽑아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물의 뼈를 이용해서 바늘을 통해서 이제 옷을 만들어내는 작업, 원시 수공업도 신석기 시기 때 보여집니다. 자, 농사를 지으니까 정착 생활을 하겠죠. 그래서 농경, 목축. 그런데 이들이 저렇게 이제 말하자면 정착 생활을 하는데 위치가 좀 어디에 있느냐?
위치는 강가나 강줄기를 따라서 또는 바닷가.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이 시기는 농사를 짓기는 했지만 농사가 주는 아니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착하는 곳이 강가나 바닷가가 많았단 말이죠. 여기서 뭐 하려고요? 여기서 물고기 잡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농경이 시작은 됐지만 막 이렇게 이게 나의 어떤 우리의 주된 경제 활동으로서의 역할을 차지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함이 많이 있었단 이야기예요. 자, 움집을 만들어서 생활을 했는데 중앙에 화덕이 있었다는 거. 자, 중앙에 화덕이 있어요. 그리고 원형, 반형 약간의 이렇게 반지하 형태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중앙에 화덕이 있는 형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4명에서 5명의 한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이 되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뭐 서울 쪽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서울에 안에 있는 이 신석기 시기 때 유적이 있습니다. 그 암사동 선사 유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움집 터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여기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 뭐 굉장히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아늑하고, 생각보다 이렇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4명에서 5명의 한 가족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부족사회였다는 거. 혈연을 바탕으로 하는 시족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시족은 혈연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시족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 시족,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이 시족과 시족이 뭐 혼인을 하는 뭐 이런 형태가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부족이 형성되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평등사회였다, 아직은. 그래서 여전히 이 시기는 지도자는 있지만 지배자는 없었다. 평등한 공동체 생활. 자, 그 다음에 신앙이 있었을까요? 네,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도 여러분들이 뭐랑 연결 지으시면 되냐면 경제, 이 농경하고 연결을 지으시면 돼요. 이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면 날씨에 굉장히 민감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날씨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오늘은 뭐 비가 오려나, 오늘은 좀 햇볕이 아주 이렇게 따뜻하게 쬐었으면 좋겠고, 우박이나 이런 거 오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계속 기도를 드리는 거죠.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런 어떤 농경 사회였던 이 신석기 시기 때에 어떤 원시 신앙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연 만물의 영혼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그리고 특정 동식물의 부족의 기원과 연결하는 어떤 토테미즘, 곰호랑이, 우리의 이제 고조선 신화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당, 샤머니즘 같은 이런 주술들도 있었구나. 자, 예술활동 역시 보여집니다. 조개 껍데기 가면이 발견됐는데 이 조개 껍데기 발견이 이 조개 껍데기가 있는데 막 여기 이렇게 얼굴 모양 이렇게 가면으로 씌어 있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칠해거리 이런 건 뭐냐면 동물의 뼈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우리가 오늘 뭐 귀걸이 하고 목걸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도 동물의 이빨, 그다음에 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목걸이로 만들어서 막 이렇게 치장을 하고 다닌 거겠죠. 이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자, 대표적인 유적지 보실게요. 서울의 암사동. 아마 이제 서울 쪽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서울 암사동. 또 제주는 제주 환경의 고산리. 그래서 여기서 움집터 많이 발견됐고요. 또 여기에 이른 민무늬 토기. 요거 역시 신석기 시기 때 유적지. 자, 그 다음에 황해도 봉산 지탐리. 자, 여기서는 뭐가 발견됐냐면요. 탄화된 좁쌀이에요. 탄화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탄화된 좁쌀. 이거는 피, 수수, 아직 이제 밭농사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유적지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실제 시험에서 나올 때 조금 난이도를 좀 낮춘다라고 하면 이게 신석기 시기 때 유적이다라고 하는 특징들을 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탄화된 좁쌀이라든지 움집이라든지 중앙에 화덕이 있는 움집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힌트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요거 이제 구석기 시대 관련한 문제고요. 45회 고급 기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시대를 대표하는 주먹도끼와 함께 몸돌, 격지, 집게 등 160여 점의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유적지는요. 뭐 경상북도 예천군 삼강리 유적지 이렇게 다 몰라요 저희가.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힌트를 줍니다. 주먹도끼와 함께 몸돌, 격지 집게. 그래서 요 시기는 구석기 시기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1번 보실게요.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원시적인 수공업의 형태가 보여지는 거 요거는 신석기. 자, 2번 주로 동굴에 살면서 사냥과 채집을 하였다. 그렇죠. 정답은 2번이죠. 구석기입니다. 자, 3번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동검을 제작하였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푸집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우리만의 어떤 청동 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이제 철기 시기. 자, 4번 비설무늬 토기를 만들어서 식량을 저장하였다. 신석기. 쟁기, 새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 나오네요. 요거는 철기.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대표적 문항 좀 몇 가지만 뽑아서 봅니다. 다음 전시회에 전시될 유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쭉 보게 되면 뭐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도구와 기술을 개발하고 농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하였다. 근데 농경이 완전히 이제 발달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초보적인 형태의 농경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역시 요거는 이제 신석기 시기 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신석기 시기 때 대표적인 유물. 우리는 선사시대 유물 본다. 자, 기억 보세요. 갈돌, 갈판이죠. 농경 사회를 보여주는. 그다음에 니은 원시적 수공업 형태를 보여주는 가락바퀴.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되겠죠. 자, 나머지 디귿하고 리을 보시면 이 디귿은 미송리식 톡입니다. 우리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비파형 동검. 그래서 둘 다 청동기 시기 때 유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청동기하고 철기 시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청동기 시기는요. 기원전 2000년에서 약 한 1500년 전경부터 이 청동기가 보급되기 시작을 했다. 근데 이 청동이라고 하는 제품은 구리에다가 이제 주석이랑 아연을 좀 섞어가지고 좀 단단하게 만든 건데요. 굉장히 사실은 우리나라 땅에서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양이 되게 적고, 그래서 말하자면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구하기가 어렵고 희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다 가질 수 없다는 얘기랑 같아요. 자, 바로 이제 요 청동기가 보급되는 요 무렵부터 또 사회 규모가 확대되면서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도 출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자, 보시면 이 청동기는 제작도 어렵고 구하기도 어려워서 주로 의식을 행할 때 쓰는 도구나 그 다음에 무기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저거는 이제 이 시기에는 계급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배자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신구라든지 그 다음에 무기라든지 이런 데 저 제품을 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청동기 시기 때 이제 대표적인 도구로는 비파형 동검이 있어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으로 이렇게 비파 모양을 닮은 검이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 청동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친 무늬 거울, 무늬인데 이제 무늬가 거친 무늬 형태의 거울이고요. 또 청동 거울이라든지 방울 같은 것들, 저런 것들 이 시기에 이제 군장들이 아주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일부러 햇볕을 비치는 곳에다가 저 청동 방울하고 이런 어떤 청동 거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몸에다 장신구를 매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와 나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지배자와 피지배자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계급의 구조를 더욱더 사실은 뭔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또 무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쉬운 예로 우리가 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누구나 이렇게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돈이잖아요. 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배층이 누릴 수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여전히 농기구는 뭘 쓴다는 거예요? 석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반달 돌칼이에요.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돌칼인데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새끼줄을 걸어가지고 이삭할 때, 이렇게 벼 같은 거 이삭하고 할 때, 고를 때 썼습니다. 왜냐하면 청동기는 어떻기 때문에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저걸 이제 우리가 금으로다가 농사 짓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여전히 농기구로서는 이렇게 돌을 썼다는 거예요. 석기를 썼다라고 하는 거, 대표적으로 반달 돌칼이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역시 톡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송국리식 톡이 미송리식 톡인데
뭐 저런 이제 앞에 송국리식, 미송리식 붙는 거는 저기 이제 유적지의 명칭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근데 형태는 전부 다 이 청동기시기 때는 뭐가 유행을 했다? 민무늬의 형태의 토기가 많이 보여지더라. 미송리식 토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요.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는 토기예요. 자, 그 다음에 붉은 간토기, 요것도 이제 붉은 색깔의 색을 띠는 톡인데 저거는 간톡이에요, 여러분. 유약을 바른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갈아가지고 윤을 낸 저런 붉은 간토기 같은 것들이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생활. 자, 어디가 중요하다? 경제가 중요하다. 여러분, 경제가 중요합니다. 벼농사가 시작이 되죠. 이 시기에 벼농사가 활발히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 유물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농경문 청동기인데요. 청동 제품이에요. 아주 이렇게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농기구를 가지고 밭을 이렇게 일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사람의 머리를 길게 이렇게 늘어뜨린 사람이 이 농기구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대고선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이 좀 그려집니다. 여기 이제 농경문 청동기고요. 주거 생활을 보시면 여전히 이제 우리가 신석기 시기 때부터는 정착 생활을 하겠죠. 그래서 강 주변에 언덕이나 구릉에다가 칠학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석기 시기 때는 강가나 바닷가 주변에 살았어요. 이거는 아직까지 농사를 짓기는 하지만 이게 주된 경제 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청동기 시기 때는 오게 되면 이제 정착 생활이 본격화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강가 주변이 아니라 진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곳. 그래서 북서 계절풍을 막아줄 수 있는 곳. 농사를 아주 잘 지으게. 그래서 언덕이나 구릉지대. 우리가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앞에는 이렇게 그 물이 흐르고요. 뒤에는 이렇게 산으로다가 찬바람을 막아주는 배산 임수의 형태. 요런 칠학의 형태가 보여지더라. 요것도 청동기 시기 때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외부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목책이나 환호 같은 이게 유적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 사진상으로는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좀 그림을 그려드리면 주변부에 이렇게 도랑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도랑을 치고 환호, 도랑을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로다가 어떤 이렇게 목책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근데 요런 칠학이 청동기 시기 때 유적지에서 많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게 왜 청동기 시기 때는 보여질까? 생각을 해보면 지킬 게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사유재산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사유재산이 생기면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즉 이 말은 빈부의 격차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가진 자, 지배자, 덜 가진 자, 피지배자 이런 어떤 계급이라고 하는 것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 하나 더 보고 가시면요. 반지하의 움집이 점차 지상 가옥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직사각형의 움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좀 더 적으시면요. 우리가 신석기 시기 때도 움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화덕이 중앙에 있었는데 이 시기에 오게 되면 화덕이 한쪽 벽면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청동기 시기 때 움집의 좀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청동기 시기는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계급이 발생하면서 지배자인 군장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을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지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시기가 계급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무덤이 있어요. 고인돌이에요. 말 그대로 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였다는 뜻이에요. 그 실제 얘는 만들 때 실제 이 고인돌은 만들 때요. 이게 모래 언덕에다가 흙의 언덕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고인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덮개돌을 쭉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덮개돌을 끌어올리고 나중에 이 모래를 이렇게 걷어내는 형태. 이게 바로 이제 고인 돌이에요. 근데 이 고인돌의 무게가 정말 많게는 몇백 톤에까지 이른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승용차 한 대 있잖아요. 이 승용차 한 대를 1톤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승용차 한 대 그때 당시에 뭐 성인 남성들이 승용차 한 대 이렇게 옮긴다라고 하면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옮겨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 300톤 이러면 대략적으로 이거를 옮긴 이 어떤 그 마을의 규모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옮긴 사람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마 이제 요거는 우리나라 굉장히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도 우리가 올라 있는 이 고인돌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배자의 어떤 무덤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돌널 무덤도 있었어요. 그래서 돌널 안에다가 돌로다가 관을 만들어서 그 위에 판석을 덮은 이런 무덤의 형태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여러분 이렇게 다리가 긴 형태는 북방식에서 주로 많이 보여지는 북방식 또는 탁자식 고인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강화도에도 대표적인 이런 북방식 고인돌이 보여집니다. 자, 예술활동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바위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울주에 있는 이 반구대 바위 그림. 이 반구대 바위 그림은요 아주 리얼해요. 그래서 이 고기잡이를 하는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데 뭐 작살에 꽂힌 고래. 고래의 종류, 이 시기에 고래의 종류를 알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고래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다 그래요. 역시 목적은요. 사냥, 고기잡이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원으로 그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령 지역에 있는 장기리 바위 그림은요 조금 추상적이에요, 그림이. 그래서 이 시기 그림이 되게 리얼하게 그려졌다면 이 시기는 동심원의 형태나 뭐 십자형의 형태나 이러한 어떤 기하학적인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역시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태양을 상징하는 거. 날씨에 관심 갖고 하늘에 관심 갖는 거 뭐 하는 거다? 뭐랑 연결 지으셔야 된다? 농경사회랑 연결 지으셔야 된다. 그래서 농사 잘 되게 해달라. 뭐 이런 예술 활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요 유적지 여주 흔암리 있고요. 그다음에 부여 송국리 유적도 되게 유명해요. 저 여주 흔암리 같은 경우 저기서 이제 탄화미. 여러분 우리 아까 앞에서는 우리 봉산 황해봉산 지탐리에서는 탄화된 좁쌀 나왔거든요. 근데 여주 흔암리 탄화미 나왔어요. 탄화미 이건 쌀이 나왔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부여 송곡리 유적 청동기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유물이 쏟아지듯이 나왔어요. 또 의주 미송리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요것도 역시 청동기 시기 때 대표적인 유적지가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철기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기원전 5세기가 되면 중국으로부터 철이 유입돼서 들어옵니다.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있었던 청동기 제품과는 확연하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청동을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고 양도 적더라. 그런데 이 철이라고 하는 제품은 좀 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요, 굉장히 단단해요. 청동에 비해서. 그래서 이 단단한 이 철의 제품을 가지고요, 농기구를 만들어요. 그러면 깊이 가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땅의 지력, 땅의 힘을 비옥도 있는 땅을 다시 이렇게 솎아주기를 해주면서 이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무기를 만드는 데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전쟁의 양상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면서 기존의 나라가 점점 굉장히 규모가 커지게 되는 이런 그래서 연맹왕국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도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기존에 있었던 청동기 제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청동기는요, 의식용무 도구로만 사용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무기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철기 시기 때 보여지는 새로운 어떤 도구들이 보여지는데 거푸집이에요. 붕어빵 기계 아세요? 붕어빵 만드는 틀. 이 거푸집은 청동기 제품을 만드는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북방 계통으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청동기 제품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거푸집 그리고 또 세형 동검. 이전에 청동기 시기 때는 비파형 동검이었는데 더 가늘고 날카로운 세형, 가늘 세자입니다. 이 세형 동검이 나오고요. 이전에 청동기는 거친 무늬 거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잔무늬 거울 등이 보여집니다. 자, 톡이 여전히 있죠. 민문이에요. 우리 청동기 시기 때는 붉은 간토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철기는 검은 간톡입니다.
자, 시기가 지나가면서 점점 이 계급에 대한 분화는 더욱더 심해집니다. 생산력이 발전되고요. 그다음에 무기를 통한 어떤 전쟁의 양상도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계급 분화는 더욱더 촉진이 되고요. 자, 무덤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청동기 시기 때는 돌널 무덤, 돌널을 깔은 형태의 돌널 무덤이 보여지는데 철기 시기 때 구덩이를 파는 형태인 널무덤의 형태가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요렇게 항아리 두 개를 붙여놓은 형태의 이런 동무덤이 보여져요. 실제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것도 있고요. 한 5m에서 한 6m 정도 사이즈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동무덤도 있고요. 그 옆에 이렇게 작은 형태의 무덤도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아기의 무덤을 옆에 이렇게 같이 하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이런 철기 시기 때 대표적인 무덤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하고의 어떤 연결고리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땅에서 중국 화폐가 출토됐다는 거죠.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화천 등의 중국 화폐가 우리나라 철기 시대의 유적지에서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부터 중국하고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의 어떤 연결고리, 교역을 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남 창원 다월에서 발견된 이 붓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같이 이 한자 문명권 안에 묶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화폐예요. 명도전. 오늘날의 화폐의 모양하고는 굉장히 차이점이 있지만 저런 이제 중국 화폐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요. 자, 부여, 송곡리 유적지요. 청동기의 어떤 유물이 아주 쏟아져 나온 유적지죠. 부여 송곡리 유적지 이거 하나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비파형 동검 청동기 시기 때 대표죠. 그리고 다수의 집터 등의 마을 유적과 고인돌이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자, 대표적 시대 청동기죠. 자, 그럼 1번 보시면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자, 요거는 이동 생활을 했던 구석기. 자, 2번 철제 농기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자, 요거는 철기죠. 자, 3번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요거는 여러분 철기인데요. 나중에 이제 고려 시기 가면은 또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지도자는 있는데 지배자는 없다. 자, 요거는 구석기, 신석기. 자, 마지막 5번 반달돌칼을 사용하여 곡물을 수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요. 청동이라고 하는 제품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 청동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요. 이 농경 기구로서는 여전히 뭘 쓴다? 석기를 쓴다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반달돌칼이 있었다. 이게 바로 청동기 시기 때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청동기, 철기 시기까지 대표적인 문항까지 한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수월하게 좀 공부를 하시고요. 너무 어렵지 않게 첫 출발은 좀 가볍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